강민재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식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지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고 민재는 오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너처럼 지루하고 매력 없는 여자와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으니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민재의 뻔뻔한 요구에 지아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어 읽어보았고 그것이 이혼 합의서라는 것을 확인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서유라 알지?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이미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그는 지아를 향해 아이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라며 당장 빈손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그의 모욕적인 폭언 속에서도 지아는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민재가 그동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에 대한 예의와 그룹의 안정을 위해 묵묵히 참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으니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었다. 지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만년필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민재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터라 그녀의 너무나도 순순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아가 이혼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며 이제 만족해라고 묻자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속물 같은 여자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지아가 혜성그룹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과 결혼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물러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다이닝룸의 거대한 오크나무 문이 굉음과 함께 벌컥 열리며 서늘한 분노를 머금은 두 사람이 등장했다. 바로 혜성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과 그의 부인이 여사였으며 그들의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문 밖에서 아들의 망언과 패악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듣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을 늘어놓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핏줄을 가졌으니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져 실언을 내뱉고 말았다. 강 회장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와 아들의 멱살을 잡는 대신 분노가 가득 담긴 무거운 손을 들어 올려 민재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다. 짝 하는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마찰음이 넓은 다이닝룸을 섬뜩하게 울렸고 민재는 그 강력한 충격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바라보는 듯한 경멸과 실망감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다. 이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친아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아가, 그동안 저런 못난 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를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엎드린 민재를 향해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라고 천둥처럼 호통을 쳤다. 그는 지아가 혜성그룹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의 배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민재는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었다. 자신이 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지아를 편애할 수 있냐며 그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며
해성그룹의 모든 후계 구도에서 영구히 제명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민재 명의로 된 모든 법인카드와 개인 계좌를 즉각 동결하고 그가 사용하던 차량과 부동산까지 전부 압류하라고 서슬퍼런 지시를 내렸다. 민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여사는 민재를 향해 경멸어린 시선을 던지며 너같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놈에게 우리 가문의 명예를 물려줄 수는 없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지아야말로 진정한 해성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핏줄보다 더 소중한 딸이라고 선언하며 앞으로 지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예우로 대접할 것을 약속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잔인한 선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아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강 회장은 경호원들을 호출하여 당장 이 불효막심한 놈을 집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민재는 입고 있던 정장 차림 그대로 저택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재는 차가운 밤거리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의 손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쥐어져 있지 않았다. 반면 저택 안에서는 강 회장 부부가 지아를 다이닝룸 상석에 앉히고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라며 최고급 와인과 정성스러운 음식을 직접 권하고 있었다. 지아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불행한 결혼 생활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느꼈다. 강 회장은 지아에게 이혼 절차는 최고 수준의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그저 마음 편히 쉬면서 앞으로 해성그룹을 이끌어갈 준비만 해라. 라고 부드럽게 다독였다. 그날 밤 지아는 해성그룹 본가의 가장 깊숙하고 호화로운 안채에 마련된 스위트룸으로 안내를 받았고 수많은 고용인들이 그녀를 마치 여왕처럼 받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폭신한 침대에 누워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았던 인내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완벽한 쇼인도 부부 행세를 해야 했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뒤처리를 감당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지아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데 집중했고 그 치밀한 계획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스위트룸의 넓은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자 지아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전담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대거 투입되어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고 우아한 재벌가의 진정한 상속녀로 변신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간밤에 빈털터리로 쫓겨난 민재는 덜덜 떨며 택시조차 타지 못한 채 밤새 걸어서 내연녀인 서유라의 고급 오피스텔에 간신히 도착했다. 그는 유라의 품에 안겨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들을 토로하며 곧 오해가 풀리고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있었다. 유라는 처음에는 민재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초라한 행색에 당황했지만 그가 여전히 해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버님께 싹싹 빌고 빨리 자리를 되찾아야 해요. 라고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재는 유라의 가짜 위로에 속아 넘어가 그녀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착각하며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그러나 민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유라는 그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
결제, 승인 거절 문자와 계좌, 동결 알림을 확인하고는 얼굴을 차갑게 굳혔다. 지아는 화려한 레드 립스틱과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를 입고 해성그룹 본사 로비에 당당하게 들어섰고 모든 임직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숨을 죽였다. 그녀 곁에는 강 회장이 직접 배정한 그룹 내 최고의 에이스이자 날카로운 지성과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법무팀장 최도진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보좌하고 있었다. 도진은 지아에게 강민재의 이혼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수십 장의 외도, 증거 사진과 금융거래 내역을 건네며 그녀를 향해 신뢰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아는 도진이 준비한 완벽한 서류들을 검토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민재를 바닥까지 짓밟아줄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세우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재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윤지아를 해성그룹의 새로운 총괄 전략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웅성거렸지만 강 회장의 단호한 의지와 그동안 지아가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아는 이사회 석상에 올라 과거에 상처받은 며느리가 아닌 차가운 이성을 가진 리더로서 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거침없이 브리핑하며 좌중을 압도했다. 도지는 그녀의 당당한 연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아를 향한 존경심과 설명하기 힘든 애틋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각 민재는 유라에게 멋진 브런치를 사주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했지만 결제 순간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망신을 당했다. 유라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는 민재를 향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냐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신경질을 냈다. 민재는 당황하며 일시적인 전산 오류일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화장실로 숨어들어가 자신의 모든 지인들과 은행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강 회장의 지시로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되었다는 절망적인 통보뿐이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현실을 자각한 민재는 절망감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지만 유라는 이미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재가 더 이상 돈 많은 재벌 2세가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받은 무능력한 백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차갑게 돌변하여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려 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유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내가 곧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을 테니 제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아이 핑계를 대지 말라고 윽박질렀지만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못해 그를 당분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본부장실로 돌아온 지아는 도진이 내민 강민재의 처참한 실시간 동향 보고서를 읽으며 입가에 차가운 조소를 띄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도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아에게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버리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향해 은근한 걱정과 위로를 전했다. 지아는 도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미련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사치일 뿐이며 나는 그저 그가 뼈저리게 후회하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을 감상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묘한 전율을 느끼며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핏빛 복수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여 완벽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민재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그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채 하루하루를 유라의 눈치만 보며 연명했다. 유라는 씀씀이가 해픈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민재에게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윽박질렀고 온갖 폭언과 저주를 퍼부으며 그를 괴롭혔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민재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렸고 그제야 지아의 헌신적인 내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지아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건강식과 언제나 따뜻하게 다려져 있던 셔츠가 사실은 엄청난 사랑과 배려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 내리는 어느 늦은 밤 공사판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민재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와 유라의 교태스러운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을 열고 들어갔고 거실 소파 위에서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는 유라의 끔찍한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민재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남자에게 달려들자 유라는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어디서 냄새나는 막일꾼 주제에 행패를 부려 라며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녀는 애초에 임신 따위는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강민재의 돈과 배경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웃으며 폭로했고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민재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과거 지아와 함께 살았던 혜성그룹의 화려하고 거대한 대저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는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을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두드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짖었고 지아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러나 대저택의 육중한 문은 묵묵부답이었고 오직 싸늘한 빗방울만이 그의 비참한 몰골을 차갑게 적실 뿐 어느 누구도 문 밖의 불청객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지 않았다. 잠시 후 우산을 든 덩치 큰 경호원들이 나타나 민재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강 회장님의 엄명에 따라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호원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민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저 멀리 저택 2층에 화려하게 불이 켜진 발코니 창가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와인잔을 든 지아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다정한 미소를 띤 도진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지아의 눈빛에는 과거의 맹목적인 사랑이나 슬픔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처참하게 몰락한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차갑고 서늘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민재는 자신이 제 발로 차버린 완벽한 아내와 막대한 부 그리고 찬란했던 미래가 영원히 자신의 곁을 떠났음을 깨닫고 가슴을 뜯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혜성그룹 본사 사옥 앞에서는 윤지아 본부장의 성공적인 대규모 글로벌 투자 유치를 축하하는 화려하고 성대한 공식 행사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다. 지아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강 회장 부부의 든든한 호의 속에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뒤를 한 걸음 물러서서 묵묵히 지키며 완벽한 그림자를 자처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끈끈하고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지아는 인터뷰를 통해 혜성그룹의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밝히며 대중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그 화려한 축제의 현장 건너편 골목길 후미진 구석에서는 며칠째 씻지 못해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 행색의 민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말고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아의 완벽하고 눈부신 모습과 시궁창에 처박힌 자신의 비참한 몰골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썩은 빵 조각을 주워 먹으며 과거 지아가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고 참을 수 없는 후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오만과 배신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지아는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도진과 함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초라한 민재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이내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도진은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괜찮으냐고 물었고 지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내 인생에서 강민재라는 이름의 쓰레기는 이미 완벽하게 소각되어 사라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찬란한 미래와 새로운 사랑, 그리고 혜성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의 눈부신 행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진은 그녀의 확고하고 당당한 모습에 깊이 매료되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고 지아 역시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아를 태운 최고급 세단은 어둠이 내리는 차가운 거리를 뒤로 한 채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혜성그룹의 권력이 집중된 화려한 본사 타워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강 회장 부부는 며느리가 아닌 완벽한 후계자로서 거듭난 지아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자산과 권력을 기꺼이 물려줄 준비를 마치고 평화로운 노후를 즐길 계획을 세웠다. 비참한 후회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며 길거리를 떠도는 강민재의 처절한 말로는 배신과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가 되었다. 윤지아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모든 역경을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어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여왕의 왕관을 쟁취해냈고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거칠 것 없는 승리의 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어젯밤에 폭풍 같았던 소동이 지나가고 혜성그룹 본가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윤지아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평온함이 찾아왔다. 넓고 화려한 스위트룸의 킹사이즈 침대에서 눈을 뜬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불행한 며느리가 아님을 실감했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의 단호한 결정 덕분에 그녀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온전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이불을 걷고 일어난 지아는 창가로 다가가 아침 햇살이 비추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이제 그녀는 강민재의 억압받는 아내가 아니라 혜성그룹의 당당한 일원이자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했다. 지아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1층 다이닝룸으로 내려가자 강 회장과 이 여사가 이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지아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최고급 식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진 아침 식사가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었다. 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며 이제부터는 눈치 보지 말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어 편하게 지내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강 회장 역시 헛기침을 하며 어제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앞으로 혜성그룹의 핵심적인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진지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지아는 두 분의 넘치는 사랑과 굳건한 신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해성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수석 변호사들이 강 회장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저택의 넓은 서재로 급히 모여들었다. 그들은 강민재의 상속권 박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아를 새로운 후계자로 지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책상 위에 가득 펼쳐 놓았다. 강 회장은 서늘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변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아들을 그룹의 모든 공식적인 권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고히 밝혔다. 변호사들은 회장님의 파격적이고 과감한 결정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필요한 법적 문서들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지아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책임감과 권력의 무게를 실감했고, 동시에 자신을 버린 전 남편의 완벽한 몰락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강 회장은 서재 책상 중앙에 놓인 거대한 주식 양도 증서에 자신의 굳고 힘있는 서명을 거침없이 남기며 지아에게 펜을 건넸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지아는 해성그룹 전체 지분의 30%를 확보하게 되며 명실상부한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차기 총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서명이 완료되자 서재에 모인 모든 변호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예우를 갖추었다. 이 여사는 지아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으며 이제부터는 네가 가진 뛰어난 능력과 해안을 마음껏 펼쳐서 우리 그룹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격려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의 침실에서 강민재는 지끈거리는 두통을 느끼며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어젯밤 부모님에게 처참하게 쫓겨난 충격과 분노 때문에 밤새 술을 마시고 유라의 집으로 피신한 그는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습관처럼 협탁 위에 놓인 시계를 확인하고는 늦잠을 잤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유라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유라는 졸린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지만 민재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 2세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재는 그녀의 가짜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빨리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헛된 다짐을 했다. 민재는 샤워를 마치고 유라에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근사한 점심을 먹자며 허세 가득한 제안을 던졌다. 유라는 신이 나서 화려한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민재의 팔짱을 낀 채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참담한 현실과 마주했다. 민재의 한정판 스포츠카 대신 낯선 견인차가 가로막고 있었고 해성그룹 소속 직원들이 차량을 압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분노하며 당장 차를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들은 강 회장님의 명령이라며 차갑게 응수했다. 유라는 주위의 수군거림을 의식하며 당황했고 민재는 얼굴이 붉어진 채 변명을 늘어놓으며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으로 걸어갔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의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비싼 코스 요리와 샴페인을 거침없이 주문했다. 민재는 아버지가 단지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차를 가져간 것뿐이라며 조만간 모든 것이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유라를 안심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식사를 마친 후 민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웨이터에게 플래티넘 카드를 건넸지만 잠시 후 돌아온 웨이터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카드 결제가 거절되었다고 말했다.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기계의 오류가 분명하다며 지갑에서 다른 프리미엄 카드들을 연달아 꺼내 주었지만 결과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이 정지된 상태라는 절망적인 답변뿐이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의 실랑이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유라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지며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다. 결국 유라가 자신의 카드로 엄청난 금액의 식대를 결제하고 나오자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민재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거래 은행 창구로 달려갔지만 은행원으로부터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확인하고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모든 계좌는 단돈일 원조차 인출할 수 없도록 동결되어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빌라와 주식까지 모두 압류 조치되었다. 강 회장은 하룻밤 사이에 아들의 경제적 숨통을 철저하게 끊어버렸고 그가 무능력한 존재임을 잔인하게 증명했다. 민재는 텅 빈 지갑을 들고 멍하니 섰고 유라는 그가 빈털터리로 전락했음을 깨닫고 싸늘한 시선과 함께 혼자 떠나버렸다. 민재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지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관리를 받으며 혜성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품격을 갖추기 위한 변신을 시작했다.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 입어야 했던 단정한 옷들은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는 그녀의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할 화려한 명품 의상들이 채웠다. 지아는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대리석 계단을 내려오며 과거에 억눌렸던 윤지아는 죽었음을 냉정하게 선언했다. 강 회장 부부는 위풍당당한 지아의 모습에 감탄하며 당장 내일부터 본사 핵심 부서로 출근하여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고 지아는 뛰어난 지략으로 혜성그룹을 세계 최고로 이끌겠다는 야망을 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도열하여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깍듯이 환영했다. 강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윤지아를 새로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그녀의 비서실을 책임질 에이스로 법무팀의 최도진 변호사를 전격 배정했다. 최도진은 뛰어난 업무 능력과 완벽한 외모로 그룹 내에서 독보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지아의 이혼 소송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1등 공신이기도 했다. 그는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지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본부장님의 그림자가 되어 모든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묵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지아는 도진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마주보며 그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자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것임을 직감하고 미소로 화답했다. 넓고 호화로운 본부장실에 입성한 지아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무거운 명패를 쓰다듬으며 지난 5년간 흘렸던 피눈물을 완벽한 승리로 보상받았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도진은 지하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룹의 핵심 기밀 문서들과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보고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그녀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아는 타고난 명석한 두뇌와 그동안 시아버지를 어깨너머로 도우며 쌓아온 실무 감각을 발휘하여 복잡한 서류들의 핵심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승진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업무 장악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직접 목격하고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복종을 맹세했다. 도진은 지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지아가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는 시각,
길거리를 방황하던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유라의 오피스텔로 비참하게 돌아왔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안은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유라는 거실에서 도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가 들어오자마자 유리잔을 거칠게 집어던지며 당장 내 집에서 그 더러운 몸뚱이를 이끌고 꺼지라고 소리쳤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복권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비굴한 모습에 진저리를 치며 자신은 재벌의 배경이 필요했을 뿐 돈 없는 거지에게는 관심 없다고 쏘아붙였다. 민재는 유라의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보여주었던 상냥한 미소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는 지아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헌신적인 사랑을 떠올리며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유라는 당장 내일 방을 빼야 하니 내 짐을 싸서 나가라며 버티면 경찰을 불러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한때 모든 것을 누렸던 혜성그룹의 후계자는 이제 내연녀에게조차 버림받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지만 아무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그를 둘러쌌다. 지아는 본부장실에서 도진이 건네준 흥신소의 비밀 보고서를 훑어보며 입가에 차갑고 서늘한 만족감의 미소를 띄었다. 보고서에는 카드가 정지되어 쩔쩔매는 강민재의 굴욕적인 사진들과 유라에게 매달리며 쫓겨나는 비참한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도진은 커피를 건네며 이제 그 남자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본부장님의 목표에만 집중하시라고 조언했다. 지아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그가 평생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후회하도록 방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의 연대감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주요 경제지들의 일면에는 혜성그룹의 파격적인 후계자 교체 소식과 윤지아 본부장의 우아한 취임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기사들은 무능력한 아들 강민재가 배제되고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한 며느리 윤지아가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섰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재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은 강 회장의 과감한 결단력에 감탄하며 혜성그룹의 새로운 리더인 지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다. 반면 기사를 접한 민재의 과거 지인들은 그와의 모든 연락을 단절했고 그를 철저한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며 외면했다. 완벽한 승리자와 처참한 패배자의 운명이 단 며칠 만에 뒤바뀌었고 세상은 지아를 향해 환호했다. 유라의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민재는 낡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싸구려 모텔촌을 정처 없이 헤매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주머니에 남은 현금조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그는 가장 값싸고 지저분한 여인숙의 좁은 방을 간신히 구해서 몸을 뉘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민재는 혜성그룹 본가의 화려했던 스위트룸을 떠올리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아플 때마다 정성스럽게 간호해주던 지아의 따뜻한 손길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녀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어리석은 오만과 욕망이 스스로를 파멸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날 오후 지아는 대형 글로벌 투자사와의 중요한 협상을 위해 도진과 함께 웅장한 콘퍼런스 센터에 위풍당당하게 도착했다. 그녀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발휘하여 까다로운 외국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도진은 협상 내내 지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법률적 조언을 완벽하게 제공했고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은 그룹의 미래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투자자들은 지아의 뛰어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극찬했다. 지아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성취감을 만끽했고 도지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성공적인 계약 소식을 들은 강 회장 부부는 지아를 위해 저택에서 성대한 축하 만찬을 열어 그녀의 눈부신 활약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강 회장은 지아에게 직접 샴페인을 따라주며 해성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녀의 뛰어난 역량에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했다. 이 여사는 친딸보다 자랑스러운 지아를 품에 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아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에 눈시울을 붉히며 이 은혜를 그룹의 무한한 성장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 저택에서 강민재라는 이름은 지워진 지 오래였고 오직 새로운 여왕인 윤지아를 위한 축복만이 가득 울려 퍼졌다. 다음 날 굶주림에 시달리던 민재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생전 처음으로 거친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을 배정받아야만 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량한 자존심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장 소장의 욕설과 인부들의 무시 속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떠올리며 지독한 카르마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받은 일당을 쥐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지아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찮게 여겼던 일상의 행복이 기적 같은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지만 그의 곁에는 차가운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도지는 사람을 통해 민재가 공사판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사진들을 입수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아에게 조용히 건네주었다. 지아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전 남편의 몰골을 무심한 눈동자로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도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은데 감시를 철수시킬지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바닥까지 추락해서 자신의 피를 토하며 후회할 때까지 1분 1초도 빠짐없이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강민재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밟아버리는 것만이 자신에 대한 위로라고 믿었고 도지는 그녀의 복수심에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 명령을 내린 후 지아는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도지는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도지는 과거의 상처는 잊고 이제는 눈부신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며 제가 항상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지아는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헌신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방어막을 거두고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 방 안에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한 끌림을 숨길 수 없었다. 지아는 도진이 자신에게 지친 영혼을 기댈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낡은 여인숙으로 돌아온 민재는 깨진 스마트폰으로 유라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몰래 훔쳐보다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화면 속 유라는 비참한 지옥과는 정반대로 고급 클럽에서 정체 모를 잘생긴 남자와 얼굴을 맞댄 채 파티를 즐기며 활짝 웃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손에는 민재가 임신 축하 선물로 사주었던 엄청난 가격의 한정판 명품백이 들려있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민재는 철저하게 기만하고 버린 유라를 향한 증오심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좁은 방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되찾아 복수하겠다는 도끼 어린 결심을 품었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재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내일 당장 부모님과 지아가 살고 있는 혜성그룹 대저택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로 결심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로 애원한다면 핏줄을 외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지아가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허황된 희망에 매달린 것이다. 같은 시각 지아는 도진의 배웅을 받으며 저택으로 돌아와 대규모 그룹 임원회의를 준비하며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린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넸고 거대한 철문 앞에서 벌어질 통쾌한 파국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된 지아와 쓰레기로 전락한 민재가 극적인 데뷔를 이루었다.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 지아는 스위트룸의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누이며 오랜만에 찾아온 완벽하고도 달콤한 평온함 속으로 깊이 빠져들 준비를 했다. 과거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매일 밤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과 고통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혜성그룹을 이끌어갈 거대한 책임감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도진의 다정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속을 든든하게 채우며 새로운 내일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지아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을 버린 강민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의 화려하고 완벽한 삶의 무한한 만족감을 느끼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반면 같은 하늘 아래 허름하고 차가운 여인 숙방에서 민재는 얇고 더러운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뼈가 시리도록 파고드는 새벽의 냉기를 견디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곰팡이가 핀 벽 사이로 스며드는 찬 바람은 마치 그의 비참한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날카롭게 살갗을 파고들었고 그는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다. 화려했던 대저택의 온기와 지아가 늘 곁에서 챙겨주던 따뜻한 보살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리웠지만 이제 그가 가진 것은 더럽고 낡은 옷가지와 텅 빈 지갑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다가오는 아침이 그에게 또 어떤 참혹한 굴욕과 절망을 안겨줄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민재는 제발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처절하게 기도하며 숨을 죽였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혜성그룹 본가 저택의 넓은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찬란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윤지아는 최고급 오리털 이불을 걷어내고 상쾌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창가로 다가가 크게 기지개를 켰다. 과거에는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매일 아침이 지옥처럼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고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헌신적인 사랑을 듬뿍 받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들어와 그녀를 완벽하고 우아한 여왕의 모습으로 치장하기 시작했고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의 당당한 미소를 바라보며 오늘 있을 중요한 이사회 출격을 준비했다. 최고급 블랙 슈트와 우아한 진주 목걸이로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한 지아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1층 다이닝룸으로 내려갔다. 강 회장과 이 여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아의 모습에 감탄하며 그녀를 향해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넸다. 이 여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한 내 딸이라며 지아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만져주었고 강 회장은 든든한 후계자를 얻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식탁에는 지아의 입맛에 맞춘 최고급 셰프의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그녀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평화로운 식사를 즐겼다. 이제 그녀 앞에는 해성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어갈 찬란하고 눈부신 미래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지아가 저택 밖으로 나서자 해성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최고급 대형 세단과 함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법무팀장 최도진은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차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다가 지아를 발견하고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지아는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우아하게 차에 올랐고 도진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착석하여 오늘 진행될 이사회 안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의 낮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와 핵심을 찌르는 명석한 분석력은 지아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었다. 지아는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완벽한 조력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의 든든함을 느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아를 태운 세단이 해성그룹 본사 사옥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앞다투어 카메라에 담았다. 지아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와 우아한 손인사로 화답하며 도진의 호의를 받아 건물 내부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로비에 모여있던 임직원들은 며느리에서 최고 경영자로 수직 상승한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을 죽인 채 존경심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였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지아는 차가운 금속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과거에 상처받고 유약했던 윤지아는 완전히 죽었으며 오직 강인한 리더만이 남았음을 굳게 다짐했다. 도진은 그녀의 곁에 서서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을 꺾을 수 없도록 완벽한 방패가 되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엄숙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임원회의가 시작되었고 지아는 회장석, 바로 우측 상석에 자리하며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그녀는 나이 많은 임원들의 견제 어린 시선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룹의 새로운 경영 전략과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거침없이 발표했다. 지아의 프레젠테이션은 수치와 통계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는 혁신적인 비전은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날카롭고 정교했다. 질문을 던지며 흠을 잡으려던 일부 임원들은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운 반박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결국 모두가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 앞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지아의 완벽한 활약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녀가 해성그룹을 찬란한 영광의 길로 이끌 유일한 적임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지아가 해성그룹의 태양으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싸구려 여인숙에서는 강민재가 극심한 한기와 두통에 시달리며 눈을 떴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얼룩진 천장과 키키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은 그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일깨워주며 숨통을 조여왔다. 간밤에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잠을 설친 탓에 그의 온몸은 얻어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으며 입고 있는 옷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명품 가운을 걸치고 비싼 와인을 마시던 재벌가 후계자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며 스스로 불러온 끔찍한 재앙에 미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민재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그곳에는 어제 공사판에서 받은 일당 중 컵라면을 사 먹고 남은 구겨진 지폐 몇 장과 짤랑거리는 동전이 전부였다.
이 알량한 푼돈으로는 당장 오늘 하루조차 버틸 수 없었기에 그는 끔찍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 유라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자신을 버린 부모님과 무참하게 짓밟았던 아내 윤지아뿐이라는 비참한 결론에 도달했다. 부모님이 하나뿐인 핏줄을 영원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과 지아의 착한 심성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겠다는 비열한 희망이 싹텄다. 민재는 무릎이 닳도록 빌어서라도 기필코 자리를 되찾겠다는 도끼, 어린 결심을 품고 여인숙의 삐걱거리는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섰다. 가진 돈이 없어 버스조차 탈 수 없었던 민재는 혜성그룹 대저택이 있는 고급 주택가까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를 걷다 보니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 숨이 턱턱 막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 행색의 민재를 보며 코를 쥐어막고 피했고 그는 깊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지아가 매일 다정하게 넥타이를 메어주던 과거에 눈부셨던 기억들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쳤고 그는 참을 수 없는 후회의 눈물을 길바닥에 뚝뚝 흘렸다. 자신이 걷어찬 행복의 가치를 처절하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였고 뼈저린 고통만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다. 반나절을 꼬박걸어 마침내 익숙하고도 거대한 혜성그룹 본가의 웅장한 철문 앞에 도착한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한때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화려한 공간이 이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고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재는 갈라진 목소리로 저 민재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뵙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러나 경비원은 강 회장님의 엄명에 따라 불법 침입자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서늘한 경고만을 남긴 채 인터폰을 무정하게 끊어버렸다. 민재는 거대한 철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처절한 난동이 길어지자 저택 안에서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 3명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철문 밖으로 나와 민재를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군 민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호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이 집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다. 경호원은 벌레를 보듯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회장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호적에서 파버렸으니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윽박질렀다. 과거에 자신의 말 한마디면 벌벌 떨던 아랫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며 짓밟히는 수모를 겪자 민재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이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저주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민재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부모님이 정말로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은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굳어버리고 말았다. 핏줄조차 완벽하게 외면당한 현실 앞에서 그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은 가차없이 끊어졌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났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그를 향해 다가오자 민재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택을 한 번 더 원망스럽게 돌아보았다. 그는 경찰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발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죽을 힘을 다해 골목길을 향해 비참하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지아는 그룹 본사에서 성공적으로 이사회를 마치고 도진의 호의를 받으며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으로 우아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차창 밖을 보던 그녀의 핸드폰으로 본가 경호실장에 연락이 걸려왔고 강민재가 저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을 보고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아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도진을 향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기어 나오려 한다며 차갑게 속삭였다. 도진은 그가 다시는 본부장님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망을 조이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아는 듬직한 대답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재 따위는 자신의 빛나는 인생에 티끌만 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확신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지아는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파티장에서 혜성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고급 맞춤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든 그녀는 유창한 말솜씨와 세련된 매너로 정재계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다졌다. 사람들은 과거의 무능한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지아가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명석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연신 감탄하며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줄을 섰다.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한 걸음 뒤에 서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귀띔해주며 그녀가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좌했다. 지아는 쏟아지는 찬사와 존경의 눈빛 속에서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진정한 승리자의 달콤한 영광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파티가 끝난 후 늦은 밤 도진은 피곤해하는 지아를 위해 직접 리무진을 운전하여 그녀를 혜성그룹 본가의 대저택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며 돌아왔다. 차에서 내린 지아는 밤하늘에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도진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피로를 풀어줄 따뜻한 재킷을 살짝 걸쳐주었다. 지아는 그의 다정한 배려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진 씨가 곁에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빨리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도진은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저는 그저 본부장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찬란한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애틋하게 얽히며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설렘과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경찰을 피해 미친 듯이 도망치던 민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외진 골목길의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듯 엎어지며 거친 숨을 토해냈다.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으며 굶주림의 위장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비명처럼 질러댔다. 그는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어둠만이 섬뜩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 유라에게 속아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신의 멍청함을 원망하고 버림받은 분노를 터뜨렸지만 남은 것은 철저하게 망가진 비참한 인생뿐이었다. 민재는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벽에 머리를 박았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속절없이 추락하며 이성을 잃어갔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일찍 일어나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며 건강을 관리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샤워를 한 뒤 여유롭게 모닝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해성그룹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경제 기사들을 확인했다. 기사들은 강민재의 퇴출이 그룹의 탁월한 선택이었으며 새로운 리더 윤지아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이 시장에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다고 극찬했다. 자신의 능력이 완벽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끼며 과거에 그녀를 멸시했던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었다는 생각에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지아는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최정점에 섰고 그녀의 모든 행보는 거대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눈부신 이정표가 되었다. 지옥 같은 골목길에서 밤을 지새운 민재는 허기에 시달리며 번화가로 나와 식당 주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통을 허겁지겁 뒤지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으며 투정을 부리던 재벌 2세 강민재는 완벽하게 사라졌고 생존을 위해 남이 버린 쉰내, 나는 밥알을 줍는 노숙자만 남았다. 식당 주인이 욕설을 퍼부으며 대걸레를 휘두르자 민재는 바닥을 기어 도망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썩은 음식을 입에 우겨 넣으며 지아가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로 스며들었다. 과거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자신의 뺨을 미친 듯이 내려치며 자학했다. 지아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도진으로부터 민재가 쓰레기통을 뒤져 밥을 먹는 충격적인 사진들을 건네받고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도진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이제 그는 이성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으니 더 이상 경호 인력을 낭비하며 감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지아는 민재의 처참한 꼴을 응시하며 아니요, 그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단일 초도 시선을 거두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녀는 민재가 과거에 자신에게 주었던 모멸감과 상처를 떠올리며 그가 겪는 고통은 아직 1,0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진은 그녀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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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선이, 그녀의 서녀, 오, 한얀거, 한한 그녀, 한한거, 간이나 그녀의 그녀 선이라고 잔혹한 그녀의 하녀에게 완벽하게 매료되어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아의 권력은 치솟았고 그녀는 해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과 자선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대중적인 지지까지 완벽하게 흡수했다. 언론은 그녀를 아름다운 리더로 칭송했고 강 회장 부부는 그런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룹의 실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전원 생활을 떠날 준비를 했다. 반면 민재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심한 폐렴에 걸렸지만 병원비가 없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기침을 쏟아내는 처참한 인생으로 시들어갔다. 우연히 전광판을 통해 빛나는 지하의 자선 행사 연설을 본 그는 피 묻은 손을 뻗어 화면을 만지려다 사람들에게 밀려 시궁창에 처박혔다. 천국과 지옥만큼 극명하게 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차가운 진리를 증명했고 민재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든 무간지옥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무너졌다. 지하의 성공적인 자선재단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도진은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을 통째로 대관하여 오직 그녀만을 위한 특별하고 로맨틱한 축하 만찬을 준비했다. 수천 개의 촛불과 장미로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에 들어선 지아는 감동으로 두 눈을 크게 떴고 도진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거대한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지아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이 모든 성공은 도진 씨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깊은 신뢰와 숨길 수 없는
애정을 표현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당신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지며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지아는 과거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행복한 밤을 보낸 지아는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표정으로 출근하여 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초대형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최종 결제 서류에 힘차게 서명했다. 그녀의 탁월한 결단력 덕분에 해성그룹은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업계 1위로 도약했고 모든 임원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윤지아라는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축하했다. 지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발판 삼아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는 엄청난 성취감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과거 강민재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죽여 지내야 했던 시간들은 이제 그녀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무용담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다. 세상은 오직 강하고 현명한 승리자만을 기억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지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내며 승리의 여신처럼 찬란하게 미소 지었다. 병색이 짙어진 얼굴로 길거리를 헤매던 민재는 해성그룹 사옥 앞 대형 전광판에 비친 지아의 위풍당당한 인터뷰 영상을 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화면 속 지아는 눈부신 미소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표했고 그 곁에는 도진이 든든하게 서서 다정하게 에스코트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매도했던 여자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제국의 지배자가 되어 완벽한 남자와 행복을 누리는 모습은 끔찍한 절망이자 형벌이었다. 민재는 피를 토할 듯한 기침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렸고 질투심과 지아를 잃은 지독한 회한이 뒤엉켜 가슴을 찢어놓는 고통에 비참하게 몸부림쳤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비릿한 피 냄새를 맡으며 오직 쾌락만을 좇아 모든 것을 파괴한 자신의 영혼이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건물 로비를 빠져나오던 지아는 길 건너편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노숙자를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가 파멸시킨 전 남편 강민재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널려있는 실패자 중 하나로 보였고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도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도진이 다가와 받기 쌀쌀하니 어서 차에 오르라며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었고 지아는 그의 손길에 부드럽게 기대며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려 화려한 세단에 올랐다. 차가 도로를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지아는 곁을 지키는 도진의 온기와 앞으로 이룩할 찬란한 미래만을 생각하며 환하게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 처박혀 숨을 헐떡이는 민재의 처절한 말로는 그녀의 화려한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완벽하게 퇴장당한 엑스트라의 비참한 최후일 뿐이었다. 차량 뒷좌석에 편안하게 기댄 지아는 도진이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승리의 향기를 온몸으로 깊이 들이마셨다. 지난 시간 겪었던 수많은 굴욕과 눈물의 밤들이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오직 자신이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무게만이 선명하게 손끝에 닿았다. 도진은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걷는 길에 오직 화려한 꽃송이만 흩뿌려 놓겠다고 나지막하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사랑을 담아 맹세했다. 지아는 그의 진심 어린 맹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윤지아라는 이름은 해성그룹의 눈부신 역사 그 자체가 되어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확언했다. 밤의 장막이 내린 도심을 질주하는 거대한 세단은 새로운 여왕의 위대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며 눈부신 네온사인 속으로 강렬하게 빨려 들어갔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던 강민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모조리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핏줄을 내칠 리 없는 부모님의 자비와 한때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윤지아의 다정한 미소만이 유일한 동아줄처럼 절실하게 맴돌았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한번 혜성그룹의 본가 대저택을 향해 끔찍한 고통을 짓누르며 걷기 시작했고, 핏발선 눈동자에는 지독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를 짐승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다. 혜성그룹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한 민재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아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 2세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하고 비참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악취를 풍기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그를 보며 혀를 찼지만 민재는 수치심조차 잊은 채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마에 피가 흐르도록 바닥을 찧었다. 오만했던 과거의 죗값을 온몸으로 치르며 그는 살려달라는 비참한 애원만을 끝없이 반복했다. 그의 처절한 절규가 저택의 정적을 깨뜨리자 육중한 철문이 서서히 열렸고 민재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서늘한 표정의 건장한 경호원들이었다. 경호원들은 바닥에 엎드린 민재를 쓰레기 줍듯 거칠게 집어 던졌고 그는 아스팔트 위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지며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경호실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회장님과 본부장님의 엄명에 따라 이 근처에 다시 얼씬거리면 그나마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겠다고 경고하며 그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렸다. 민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며 저택 안쪽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철문은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버렸다. 철문 너머로 화려한 정원을 걷고 있는 윤지아의 눈부신 자태가 민재의 시야에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최도진이 그림자처럼 밀착하여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최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웃는 지아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완벽한 행복과 승리자의 여유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재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여보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라며 처절하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일 초도 그를 향하지 않고 서늘하게 비껴나갔다.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처럼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지아는 철문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절규를 분명히 들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연민도 피어오르지 않았존조 벌레의 날갯짓 소리보다 하찮게 여겼다. 도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밖을 주시하려 하자 지아는 부드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의미 없는 쓰레기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라며 환하고 다정한 미소로 그의 시선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렸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저택 안으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재는 끓어오르는 질투와 뼈저린 회한에 사로잡혀 피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자신이 내동댕이 친 찬란한 보석이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태양이 되었음을 절감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 민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돌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버린 서유라를 향한 끔찍한 복수심만이 도끼처럼 피어올랐다. 그녀가 숨어 지낼 만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와 클럽 주변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며 탐문하던 중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연예계 찌라시 신문에서 유라의 기사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기사에는 신인 여배우 서유라가 유명 재벌 2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임신극을 벌였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배 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되어 있었다. 민재는 신문을 움켜쥐고 덜덜 떨며 뱃속의 아이조차 완벽한 사기극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가 유일한 핏줄을 가졌다는 거짓말에 속아 부모를 배신하고 조강지처를 벌인 자신의 멍청함이 낳은 참혹한 결과 앞에서 민재는 미친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유라는 처음부터 자신을 그저 돈을 뽑아낼 호구로 여겼을 뿐이었고 재산이 동결되자마자 마지막 남은 비상금마저 모조리 훔쳐서 해외로 도주했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완벽하게 끊어놓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거리에서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늘을 향해 짐승의 괴성을 질렀고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서는 검붉은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며 뺨을 적셨다.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문을 열어젖힌 어리석은 영혼의 처절한 말로였다. 지아는 해성그룹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탁 트인 서울 시내의 눈부신 야경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달콤한 와인을 부드럽게 음미하고 있었다. 도진이 건네준 최종 보고서에는 사기극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서유라의 소식과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다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위기에 처한 강민재의 처참한 근황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전남편의 소식을 마치 한 편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영화를 보듯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으로 빠르게 훑어보고는 서류를 쓰레기통에 가볍게 던져버렸다. 그들의 파멸은 그녀가 베푼 가장 자비로운 복수였으며 이제 그 이름들은 그녀의 찬란한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도진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서류를 힐끗 바라보고는 부드러운 걸음으로 지아에게 다가와 비어있는 그녀의 크리스털 잔에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채워주며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본부장님의 눈부신 지략과 강인한 결단력이 결국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해성그룹을 완벽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며 도진은 진심 어린 존경과 뜨거운 애정을 담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지아는 잔을 들어 도진의 잔과 가볍게 부딪히며 이 모든 영광의 순간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완벽한 방패가 되어준 도진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뜨겁게 얽히며 펜트하우스 안에는 오직 성공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이사회에서 윤지아는 공격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과시키며 그룹 주가를 창사 이래 최고치로 폭등시켰고 언론은 그녀를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위로 앞다투어 선정했다. 강 회장과 이 여사는 눈부시게 성장한 며느리를 위해 그룹의 모든 실권과 지분을 완벽하게 양도하는 절차를 준비하며 그녀가 차기 회장직에 오르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했다. 과거 남편의 그늘에 숨어 눈물을 삼키던 유약한 윤지아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절대 권력자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눈부신 복수극의 완벽한 피날레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며 세상을 압도했다. 거리로 뛰쳐나온 민재는 서유라의 찌라시 기사를 손에 꽉 쥔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가 도망쳤을 법한 공항과 터미널을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며칠을 굶주린 탓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몰골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다가오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피하기 바빠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유라의 목을 조르겠다는 사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찬란했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자신의 멍청함을 견딜 수 없어 끝없이 피눈물을 쏟아냈다.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진 채 환각 속에서 유라와 자신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의 악기 같았다.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던 민재는 심한 폐렴과 영양실조로 인해 시시때때로 각혈을 하며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숨을 헐떡이는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밤이 되면 해성그룹에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뇌리를 무자비하게 찌르며 고문했고 그는 귀를 틀어막고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라며 허공을 향해 애원하며 바닥을 박박 긁어댔다.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밤바람과 쓰레기 썩는 악취뿐이었고 한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재벌 2세는 이제 들개조차 쳐다보지 않는 비참한 오물로 완벽하게 전락했다. 뼈저린 후회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이미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심연에 빠져 있었다. 지아는 집무실에서 다가오는 회장 취임식과 대대적인 자선 재단 설립 행사를 앞두고 수십 명의 핵심 실무진들과 함께 완벽한 행사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시와 통찰력은 그 어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보여주었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혀를 내두르며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도지는 회의 내내 그녀의 오른팔로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며 찰떡 같은 호흡을 자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굳건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애틋하고 끈끈한 기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펜트하우스 발코니로 나온 지아의 어깨 위로 도진이 따뜻한 캐시미어 쇼를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무리하지 마시라고 속삭였다. 지아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진 씨 덕분에 가장 험난했던 고비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며 진심을 담아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본부장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제 유일한 사명이자 기쁨이라고 굳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이 맞잡은 두 손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고 다정하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붉은 노을을 물들였다. 한편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망다니던 서유라는 도피 자금이 바닥나자 초조함에 미쳐버린 나머지 민재가 아직 돈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그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변장을 한 채 민재가 쫓겨났던 허름한 여인숙 주변을 배회하다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노숙자 무리 사이에서 악취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는 강민재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때 최고급 명품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재벌 2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각혈을 하는 비참한 몰골은 그녀마저 구역질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그에게서 단돈 10,000원 한 장도 뜯어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다. 유라가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서려는 찰나 그녀의 목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들은 민재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고 두 사람은 더러운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뒹굴기 시작했다. 민재는 핏발선 눈으로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녀나 내 인생 돌려내라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유라의 목을 졸랐고 유라는 살기 위해 그의 얼굴을 핥히며 처절하게 반항했다. 길을 걷던 행인들이 두 사람의 끔찍한 난투극에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누군가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골목길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멸로 몰고 간 두 남녀의 진흙탕 싸움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미친 듯이 엉켜있는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았을 때 경찰 중 한 명이 지명수배 전단지에 있던 서유라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보고는 즉각 수갑을 채웠다. 유라는 억울하다며 발버둥을 치고 강민재, 저 미친놈이 먼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악을 썼지만 경찰들은 그녀의 사기 행각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가차없이 그녀를 밀한다. 원칙과 함께 체포해버렸다. 민재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유라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통쾌하다는 듯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고 이내 피 섞인 기침을 연거푸 토해내며 바닥에 흉측하게 고꾸라져 버렸다. 헛된 탐욕으로 엮인 두 사람의 분류는 결국 경찰차와 구급차라는 가장 비참한 결말로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민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급성폐렴, 그리고 뇌에 충격을 받은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며 보호자 없는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차가운 병상에 방치되었다.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운운하며 간호사들에게 윤지아를 불러오라고 윽박지르고 난동을 부려 결국 사지가 침대에 단단히 결박당하는 끔찍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병원 측에서는 혜성그룹 측에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비서실에서는 강 회장님의 엄명에 따라 호적에서 파인 사람과 그룹은 일절 무관하다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는 약물에 취해 멍한 눈으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홀로 썩어가고 있었다. 지아는 퇴근길에 도진으로부터 유라가 체포되었고 민재는 응급실에서 결박당한 채 폐인이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작은 파동조차 잃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차가웠다. 도진은 본부장님의 철저한 계획과 단호한 결단이 그들의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조여버렸다며 감탄했고 지아는 창밖에 반짝이는 네온사인을 응시하며 그들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뿐이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이름들이 내 귀에 들리는 일은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싸늘한 지시에 도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철저한 통제를 약속했다. 지아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흔적은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완벽하게 표백되어 눈부신 새 출발을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서유라의 뻔뻔한 거짓 임신 사기극과 혜성그룹에서 파문당한 강민재의 처참한 몰락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며 대중들의 엄청난 분노와 조롱을 자아냈다. 네티즌들은 조강지처를 벌인 재벌 2세의 비참한 최후의 통쾌함을 느끼며 그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목격담들을 앞다투어 쏟아냈고 이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로 며칠 동안이나 오르내렸다. 반면 혜성그룹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찬란한 전성기를 이끄는 윤지아 본부장의 우아하고 완벽한 행보는 그들의 추악한 스캔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중의 열렬한 찬사와 존경을 독차지했다. 완벽한 선과 끔찍한 악의 대결에서 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한편에 완벽한 드라마가 완성된 것이다. 강 회장 부부는 뉴스를 통해 불효자식의 끔찍한 말로를 접하고 잠시 착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썩은 가지를 쳐내길 천만다행이라며
지아를 후계자로 삼은 자신들의 결정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다. 그들은 이제 혜성그룹의 모든 미래가 지아의 양어깨에 달려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곧 열릴 회장 취임식에서 그녀에게 완벽한 지배권을 물려주기 위한 모든 법적 준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했다. 본가 저택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지아를 위한 최고급 맞춤 정장과 다이아몬드 장신구들이 연일 배달되며 새로운 여왕의 눈부신 대관식을 위한 완벽하고도 화려한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과거의 어둠은 완벽하게 걷히고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만이 혜성그룹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민재는 자신이 강박복을 입은 채 폐쇄병동으로 이송될 처지라는 사실을 간호사들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엿듣고는 끔찍한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발버둥쳤다. 그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결박을 풀고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린 뒤 피를 흘리며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뒷문을 통해 짐승처럼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차가운 밤거리로 숨어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혜성그룹 사옥 앞에서 지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처절하고 병적인 집착만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피를 토하는 각혈 속에서도 그는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며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지아는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취임식을 앞두고 도진과 함께 혜성그룹 사옥 꼭대기층의 화려한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시간을 가졌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야경을 바라보며 지아는 미소를 지었고, 도진은 그녀를 향해 이제부터 펼쳐질 본부장님의 눈부신 전성기를 위해 제 모든 능력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부드럽게 맹세했다. 지아는 그의 맹세에 화답하듯 다정하게 그의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시련이나 방해물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의 장벽이 높게 세워졌다. 가장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그녀의 처절한 투쟁은 이제 가장 높고 찬란한 곳에서 달콤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자정을 넘긴 깊은 밤 환자복을 입고 맨발로 혜성그룹 사옥 앞까지 기어온 민재는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하게 불이 켜진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쓰다듬으며 지아가 매일 밤 정성껏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던 과거의 그 따뜻했던 온기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끔찍한 오물과 핏자국만이 말라붙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노숙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고, 민재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어두운 골목길 쓰레기장 쪽으로 비참하게 도망치며 쥐새끼처럼 숨을 죽여야만 했다. 찬란하게 빛나는 지하의 제국 아래에서 그는 한낱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로 철저하게 버림받아 무간지옥의 고통을 씹어 삼켰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넓은 다이닝룸을 비추고 있었지만 윤지아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며느리로서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을 도와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시어머니인 이 여사의 까다로운 취향을 모두 맞추며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정성껏 준비한 만찬 앞에서도 그녀의 남편 강민재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아를 향한 애정이나 존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깊은 혐오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